안녕하세요, 뚜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장동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테라스 하우스 판교 TH212의 분양 공고문을 살펴볼 건데요. 대장동이라는 단어만 듣고 이런 게 떠오르신 분들은 잠시 넣어두시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고급 주거단지, 남은 여생은 저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상상, 언젠가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보실 내용은 경기도 성남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택지 개발로 조성된 곳이라서 지금까지 봤던 비규제 지역에는 없던 규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뒤따라오는 시세 차익과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비규제 지역은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은 1년이고 거주 의무는 없는데요. 여기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고 3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줄 수도 없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 영역에서는 보통의 비규제 지역과 동일합니다. LTV는 KB 시세의 70%까지, DSR은 40%까지로 계산하고 둘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대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 공급 중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 조건이 붙습니다. 거주 지역에 대한 규제는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남시 30%, 경기도 20%, 서울 5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경쟁이 있는 경우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성남시 1년 미만, 서울, 경기도 다른 곳이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약통장 예치금인데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어떤 평형에 청약할지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남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500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인천이나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은 1,500만 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월 8일이라서 공고일 이후에 납입하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는 일반 공급에서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하긴 한데요.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확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아무튼 확률이 0%는 아니라서 기회를 노려보셔도 됩니다. 자세한 건 3번 일반 공급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10%, 60%, 30%로 일반적인데요. 중도금이 10%씩 6번이 아니라 15%씩 4번입니다. 대출은 4번 모두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당장 내년 11월 입주라서 자금 준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건 4번 자금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특별 공급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두 가지만 있고요. 기관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볼게요. 일단 출산율이 0.7인 상황에서 자녀 3명은 말이 안 되죠. 조만간 3명이 아니라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성년자 3명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1명 있으시거나 둘인 경우에는 일반 공급을 노리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예치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다자녀 가구만 6개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12개월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보시는 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인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고, 그것마저도 똑같다면 청약을 신청하신 분의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공급 물량은 성남시와 경기도, 서울과 인천으로 나눠서 최대 한 세대씩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경쟁이 있는 경우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확실히 해당 지역이 청약에 유리하긴 하네요.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인정해주고 3년 이상은 연속해서 3년 이상을 뜻하기 때문에 옛날에 3년 동안 부양했더라도 현재 2년째 부양 중이라면 2년으로 칩니다. 노부모 부양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예치금 기준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보시는 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월세로 오래 버티신 분들, 가장 많은 부양가족을 모시고 사신 분들, 청약통장을 깨지 않고 오래 버티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공급 물량은 딱 6세대인데요. 앞에서 본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고 그래도 동점이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보통 공급 물량의 10% 정도는 예비 입주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인의 점수를 잘못 입력하셔서 라고 해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12개월 이상 예치금 기준은 만족해야 하고요. 일반 공급의 모든 공급 물량은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그중 75%는 무주택자이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1주택자도 확률은 낮지만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평형별로 공급 물량을 자세히 보면 총 185세대를 모두 추첨으로 선정하지만 75%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나머지는 1주택자까지 포함해서 선정합니다. 게다가 계산할 때 소수점을 올림하기 때문에 1주택자를 위한 물량은 생각보다 더 줄어듭니다. 아예 기회가 없는 141BO 타입과 162A 9 타입에 청약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캡처해 두셨다가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살펴볼 건데요. 전용 134A 타입 분양가는 16.7억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양 금액 말고도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요. 유상옵션,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1.1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엑셀 양식을 만들어 놓고 항목별로 언제쯤 돈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보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 당장 3월에 내야 할 계약금 1.7억은 수중에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년 11월에는 잔금 6억만 필요한 것인지 중도금 대출 10억은 어떻게 상환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택담보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완성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 70%와 DSR 40%를 각각 계산해보고 둘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LTV는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KB 부동산 사이트에서 인근 아파트의 같은 평형의 KB 시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용 134, 즉 47평 아파트의 인근 KB 시세가 17억 5천만 원인 것을 확인했다면 여기에 70%를 곱한 12억 2천만 원을 기억하시고요. DSR 40%와 비교해서 더 작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SR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DSR 계산기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인 사람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40년간 금리 4.8%로 7.1억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간 원리금 상환은 약 3,996만 원이니까 연봉 1억의 40% 수준인 셈이죠. 물론 이건 연봉, 상환 방식, 금리,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각자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연봉 1억 기준으로 보면 필요자금은 분양가 16.7억의 유상옵션, 취득세,
중도금 대출이자를 더해 총 17.8억이고요. LTV 70%는 12.2억, DSR 40%는 7.1억이기 때문에 더 작은 금액인 DSR 40% 7.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금은 17.8억에서 대출 7.1억을 뺀 10.7억이 있어야 하고 3월에 계약할 때 1.7억, 내년 11월 입주 시 9억이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연봉 1억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연봉 1.5억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DSR을 적용해서 대출은 10.6억까지 가능하고 현금은 7.2억이 필요합니다. 3월에 계약할 때 1.7억, 내년 11월 입주 시 5.5억이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연봉 2억 기준으로 보면 이번엔 반대로 DSR이 아니라 LTV 70% 12.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금은 5.6억이 필요하고 3월에 계약할 때 1.7억, 내년 11월 입주 시 3.9억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차익을 살펴보겠습니다. 테라스하우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요 입지에 있다면 아파트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남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과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평대와 70평대 모두 평당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심지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최근 거래 가격보다 더 비쌀 정도로 하락기 영향도 적게 받고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남더일은 너무 최상급지니까요. 서판교에 위치하고 판교 TH212와도 가까운 산운 월든힐스도 있습니다. 40평에서 50평이 20억 정도로 평당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판교 TH212는 40평부터 60평까지 있는데 모두 평당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근처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해보면 40평대는 평당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수준인 것을 알 수 있고 신축 테라스하우스 인점을 고려해서 평당 3,800만 원으로 예상해보면 시세 차익은 최소 2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50평대도 보면 평당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수준이고 신축 테라스하우스를 평당 3,900만 원으로 예상해보면 시세 차익은 최소 3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치고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크지는 않은데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나날이 커져가고 서울 최상급지에 가까울수록 대형 평수의 가치는 상한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교 TH212는 입지적으로 봐도 판교와 분당 신도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GTX, 월판선, 신분당선, 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교육 측면에서 유명한 학교와 우리나라 최대 학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주거지역이 북적북적한 것은 싫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뚜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고요.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